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4시 1분. 한 산업, 같은 분기, 같은 거시 환경. 그런데 한 회사의 주가는 플러스 9.96%, 다른 한 회사의 주가는 마이너스 8.55%. 같은 매그니피센트 7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알파벳 구글이 하루 만에 플러스 9.96%, 메타가 마이너스 8.55%,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3.93%.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분기 실적을 깠는데 시장은 한 회사를 천국으로, 두 회사를 지옥 입구로 보냈습니다. 레딧 월스트리트 벳스에 한 줄짜리 코멘트가 떴습니다. 수요일 오후 4시 1분, 진짜 3차 대전이 시장에서 터졌다. 빅테크 어닝 사이리, 매크로 데이터, 연준 결정, 이란 전쟁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뉴스가 된 밤이었습니다. 어젯밤 시장이 뭘 보고, 뭘 갈랐고, 어떤 답을 적어보냈는지 30분 동안 같이 분해해 보겠습니다. 핵심부터 던집니다. 시장이 사사를 가른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AI에 쏟아부은 돈을 어디서 회수할 수 있는가. 매출이 따라온 회사는 보상받았고 캐펙스만 늘린 회사는 처벌받았습니다. 이 한 줄 안에 어젯밤 모든 가격 변동이 들어갑니다. 먼저 알파벳입니다. 구글이 플러스 9.96%,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4,200억 달러 가까이 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클라우드 매출이 1년 전 대비 플러스 63%, 한 분기에 200억 달러를 처음 넘었고 시장 전망치를 20억 달러 가까이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클라우드 백로그, 즉 이미 계약된 미래 매출이 4,600억 달러, 한 분기 만에 거의 2배가 됐습니다. 460조 원에 가까운 매출이 통장에 적혀 들어오기를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분당 토큰 처리량은 160억, 한 분기 만에 플러스 60%. 클라우드 매출과 토큰 처리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 AI 인프라가 단순 선전이 아니라 실제 매출로 전환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차트에 찍혔습니다. 알파벳 한 종목이 다우존스 플러스 1.62%, S&P 500 플러스 1.02%의 절반 이상을 끌어올렸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 시청자분들 중 혹시 어제 알파벳 들고 계셨던 분, 지금 계좌 한번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4월 한 달만 플러스 21%, 매그니피센트 7 안에서 4월 단연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메타는 정반대였습니다. 매출이 1년 전 대비 플러스 33%, 분기 매출 563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7.31달러로 시장 컨센서스 6.78달러를 큰 폭으로 상회. 비트하고 또 비트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8.5%, 시총이 하루에 1,400억 달러 증발했습니다. 이유 4개를 차례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캐펙스 가이던스. 메타가 2026년 한 해 캐펙스 가이던스를 1,150에서 1,350억 달러에서 1,250에서 1,450억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1년 전 가이던스가 700억 달러 부근이었던 걸 생각하면 1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늘리는 겁니다. 둘째, 리얼리티 랩스. 메타버스 사업부가 분기 영업손실 40억 달러를 또 찍었습니다. 작년 한 해 누적 손실 180억 달러에서 멈출 기색이 없습니다. 셋째, 정리해고. 회사 전체 인력의 10%, 8,000명이 5월 20일자로 잘립니다. 비트 한 분기에 정리해고를 발표한다는 건 회사 안에서도 매출 대비 비용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넷째, 사용자 수가 전망치를 미달했는데 회사 측 설명이 흥미롭습니다. CNBC가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이란 인터넷 차단으로 인한 사용자 수 영향. 호르무즈 봉쇄가 메타 분기 실적의 한 줄에 등장한 겁니다. 지정학이 더 이상 매크로 카테고리가 아닙니다. 빅테크 손익계산서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더 애매한 위치였습니다. 마이너스 3.93%, 매출도 비트, 이익도 비트, 아줄 매출 플러스 40%, AI 연환산 매출 370억 달러로 1년 전 대비 플러스 123%. 숫자만 보면 알파벳 못지않은 성장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본 건 다른 줄이었습니다. 회사가 2026 회계연도 캐펙스를 1,900억 달러로 가이드했습니다. 전년 대비 플러스 61%. 이유는 메모리 가격 폭등. AI 인프라용 HBM 메모리 단가가 회사 캐펙스를 강제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솔직한 인정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화요일 마감 후 별도로 발표한 아마존까지. 사사 합산 2026년 AI 인프라 캐펙스는 7,250억 달러. 한국 명목 GDP의 3분의 1이 넘는 돈이 한 해 동안 미국 빅테크 사사의 데이터 센터, GPU, 메모리, 네트워크 장비에 들어갑니다.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다음 1년의 시장 그림 자체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캐펙스가 폭증하면 가장 큰 수혜자는 픽앤셔블, 즉 GPU와 메모리를 파는 엔비디아여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젯밤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4.63%. 왜 떨어졌을까요? 여기서 오늘 영상의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같은 주에 짧은 기사 하나를 던졌습니다. 오픈AI의 매출과 사용자 증가가 회사 자체 목표치를 미달했다는 보도. 그 다음날 메타펙스 가이던스가 폭증하자
시장 안에서 한 가지 질문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픈AI 매출이 안 따라오면 이 7,250억 달러는 어디서 회수되지? 엔비디아의 4% 하락은 이 질문에 대한 1차 답변이었습니다. 픽앤셔블 논리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다만 픽앤셔블이 자동으로 보상받던 단계는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같은 날 AMD는 플러스 5.16%, 일주일에 플러스 16%, 4월 한 달 플러스 59%. 메타가 지난 2월 AMD와 사인한 6기가와트 계약, 그리고 오픈AI가 작년 10월 AMD와 사인한 별도의 6기가와트 계약 둘 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출고가 시작됩니다. 시장이 엔비디아에서 AMD로 일부 자금을 돌리고 있다는 게 차트로 보입니다. 다음 주 5월 5일 AMD 분기 실적, 그리고 5월 20일 엔비디아 분기 실적. 이 두 발표가 픽앤셔블 안에서의 새로운 서열을 결정합니다. 그 사이 3주는 시장이 AI 사이클의 단가를 다시 매기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잠깐 25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0년 3월 27일, 시스코 시스템즈가 시가총액 5,690억 달러로 세계 1위 회사가 됐던 날입니다. 인터넷 가속기, 라우터, 스위치를 파는 픽앤셔블의 왕이었습니다. 매출은 1995년 19억 달러에서 2000년 189억 달러로 10배. 그런데 그 다음 2년 동안 주가는 마이너스 80%, 매출이 줄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매출은 2001년 220억 달러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무너진 건 단 하나, 시장이 매출 1달러당 지불하던 프리미엄 220배까지 갔던 PER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시총 4,3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PER은 시스코 220배에 비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젯밤 4% 하락이 보내는 신호 자체는 닿아 있습니다. 픽앤셔블 매출이 무한히 늘어날 거란 가정에 균열이 생긴 첫 거래일. 시스코는 매출이 늘어나는데도 무너졌습니다. 매출 가정이 흔들리면 무너지는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어젯밤 시장이 보낸 진짜 메시지는 이겁니다. AI 무차별 매수 시즌은 끝났다. 옥석 가리기 시즌이 시작됐다. 그래서 인덱스 전체 그림이 또 흥미롭습니다. S&P 500은 플러스 1.02%로 7,209포인트. 사상 처음 7,200을 돌파했습니다. 4월 한 달 수익률은 2020년 11월 이후 최고. 다우존스는 플러스 1.62%로 49,651, 사상 최고 신호가 동시에 켜진 날입니다. 빅테크 안에서는 옥석 가르기가 한창인데 인덱스는 사상 최고. 이 둘이 같이 움직인다는 건 알파벳 한 종목과 그 외 매그니피센트 7이 아닌 종목들이 하락분을 충분히 메우고도 남았다는 뜻입니다. 시장 폭이 좁아지지 않고 오히려 넓어졌습니다. 강세장 후반부에 가장 보고 싶은 그림 중 하나입니다. 빅스는 16.89, 하루 만에 마이너스 10.1%, 일주일 전 19.3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잠깐, 지금 미국은 이란과 군사작전 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고 미군이 4월 13일 해상 봉쇄 시작 이후 누적 38척 가까운 선박을 회항시켰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란 원유 수출이 4월 13일 미국 해상 봉쇄 이후 약 75% 감소. 그런데 공포지수는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번 분쟁이 글로벌 에너지 가격으로 다시 튀지 않는 한 내러티브는 빅테크 어닝과 매크로 데이터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원유가 그 메시지를 직접 찍어줬습니다. WTI 6월물 정상가 105.26달러, 1.52% 하락. 호르무즈 봉쇄 한가운데에서 가격이 빠졌습니다. 이상해 보이지만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첫째, 공급 측은 봉쇄 전부터 이미 가격에 반영. 둘째, 수요 측에서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가 어젯밤 새로 공개한 호르무즈 재개통 플랜 보도, AP가 이걸 크리티컬로 분류했습니다. 시장은 전쟁이 일정 시점에 출구를 가질 것으로 가격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유럽에서는 정반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22 내부 소식통이 로이터에 흘렸습니다. 다수 이사가 6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선호하고 있고 전쟁이 끝나지 않거나 브렌트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적어도 2차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미국은 시장이 디스인플레이션과 빅테크에 베팅하는데 유럽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베팅하는 비대칭이 어젯밤 동시에 등장했습니다. DXY 달러 인덱스가 마이너스 0.85%로 빠진 게 이 비대칭의 직접적 결과입니다. 매크로카드가 2장 더 나왔습니다. 첫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9천 건, 시장 컨센서스는 21만 2천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969년 9월 이후 56년 만에 최저입니다. 미국 노동시장이 식기는커녕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는 신호. 둘째, 1분기 GDP 잠정치 플러스 2.0%, 시장 기대 플러스 2.2에서 2.3%를 소폭 미달했지만 작년 4분기 플러스 0.5%에서 강한 반등. 두 숫자를 같이 읽으면 그림이 또 갈립니다. 노동시장은 강하고 성장은 살짝 약하고 골디락스 해석과 둔화 지연 해석이 동시에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시장은 어젯밤 골디락스 쪽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채권 10년물 금리는 마이너스 0.63%로 4.39%까지 빠졌고 주가는 사상 최고를 다시 찍었습니다. 문제는 애플입니다. 그리고 그 답안지가 방금 막 도착했습니다. 1시간 전 한국 시간 오전 7시, 미국 동부 시간 오후 6시에 어닝콜이 막 끝났습니다. 분기 실적은 그 1시간 전 새벽 6시에 발표됐고요. 이 영상을 찍는 지금 이 순간이 콜 종료 후 1시간이 채 안 된 시점입니다. 따끈따끈한 숫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단순한 분기 실적이 아닙니다. 지난주 팀 쿡이 9월 1일자로 CEO에서 물러나고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출신 존 터너스가 신임 CEO를 맡기로 발표한 후 첫 어닝입니다. 25년 부기장이 처음으로 비행기를 직접 모는 날의 첫 안내방송. 알파벳이 만든 천국, 메타가 만든 지옥 옆에 애플이 어떤 방을 차지하느냐가 5월 첫 거래일의 첫 페이지였습니다. 핵심 숫자부터 던집니다. 분기 매출 1111억 8천만 달러, 컨센서스 1914억 6천만 달러를 약 17억 달러 비트, 1년 전 대비 플러스 17%, 3월 분기 사상 최고치입니다. EPS 2.02달러, 컨센서스 1.92달러 비트, 1년 전 대비 플러스 22%, 매출 총이익률 49.3%, 컨센서스 48.4%를 또 비트, 5부문 풀 비트입니다. 세부로 들어가면 더 흥미롭습니다. 아이폰 매출이 1년 전 대비 플러스 22%. 팀 쿡은 콜에서 아이폰 17이 우리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라인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급 제약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를 상회했다는 표현도 같이 나왔습니다. 서비스 매출은 309억 8천만 달러로 모든 분기 통틀어 사상 최고, 1년 전 대비 플러스 16%, 맥 84억 달러, 아이패드 69억 달러, 웨어러블 79억 달러 모두 컨센서스를 넘었습니다. 자본 환원도 거셌습니다. 1000억 달러 추가 자사주 매입 승인, 분기 배당 0.27달러로 4% 인상, 같은 주에 캐펙스만 늘리고 회수 곡선은 안 보여준 회사들 옆에서 애플은 주주에게 1000억 달러를 직접 돌려주는 카드부터 꺼냈습니다. 그리고 6월 분기 가이던스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매출 14에서 17% 성장 가이드, 시장 컨센서스는 플러스 9.5%, 약 1030억 달러였습니다. 가이던스 상단이 컨센서스를 7에서 8%포인트 상회,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캐펙스 가이던스로 시장을 흔드는 동안 애플은 매출 가이던스로 답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콜에서 팀 쿡이 한 줄을 흘렸습니다. 다음 분기 메모리 비용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메모리 비용이 우리 사업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그래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메모리 가격 상승이 어제 메타 캐펙스 가이던스를 1450억 달러로 끌어올린 그 변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900억 달러 캐펙스 가이던스를 정당화한 그 이유입니다. 애플도 같은 강에서 노젓고 있다는 솔직한 인정. 다만 애플은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짓지 않으니 메모리 비용이 매출 총 이익률 쪽으로 들어옵니다. 49.3%까지 올라간 이번 분기 마진이 다음 분기에는 압박받을 거라는 신호. 콜의 마지막 5분 신임 CEO 존 터너스가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9월 1일 정식 취임 전이지만 콜의 모습을 드러낸 건 사실상 인수인계 첫 공식 무대입니다. 그가 한 말은 짧았습니다. 팀 쿡 시대의 재무 규율을 그대로 이어가겠다. 그리고 앞에 놓인 로드맵이 압도적이다. Incredible roadmap ahead. 데이터 센터에 1000억 달러를 쏟는 다른 빅테크와 달리 애플은 25년간 쌓은 캐시플로우 위에서 다음 페이지를 넘기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시간외 반응은 처음 플러스 5% 가까이 튀었다가 일부 차익 실현으로 플러스 1% 안팎까지 좁혀졌습니다. 시장의 1차 답안지는 이렇습니다. 이번 분기 모범생은 애플이다. 캐펙스가 가장 적은 빅테크가 매출 비트와 가이던스 비트, 1000억 달러 자사주 매입까지 한 번에 꺼낸 분기. 다만 다음 분기 마진이 진짜 시험되고 9월 1일 이후 존 터너스가 어떤 첫 결정을 보여주느냐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저희 계좌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TQQQ 가격은 어제 플러스 2.72%. $10,000로 시작한 저희 실험 계좌의 현재 총 평가 금액은 11,815달러입니다. 4월 마지막 거래일을 플러스 18.1%로 마쳤습니다. 전략 페이지는 롱, QQQ 668이 200일선 600이 대비 플러스 10.87% 위, 100일선 614 대비 플러스 8.78% 위, 200일선 위 1% 매도 기준선과의 거리가 충분히 멀어 알고리즘은 어젯밤 시장의 옥석 가르기와 무관하게 그냥 추세 안에 머물렀습니다. 엔비디아가 빠졌든 메타가 빠졌든 QQQ가 200일선 위에 있는 한 시스템은 자기 일을 합니다. 자랑이 아니라 그냥 사실관계 보고입니다. 그리고 우리 계좌 얘기할 때 손해를 보다가 상승장을 만나 겨우 복구했다. 지금 수익은 실력이 아니고 운이다 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모든 투자는 운이 결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백테스트로 수십 년 이상 검증된 전략을 사용하더라도 시장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수익을 볼 수 없습니다. 하락장이나 횡보장에서는 수익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승장에 맞춰 3배 레버리지에 전체 시드를 노출하고 있다는 것, 전체 시드로 운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감정을 배제한 전략과 시스템의 승리입니다. 그 누구도 저희가 페이즈를 전환하는 시점, 즉 주말 이란과의 협상 결렬을 앞둔 금요일 밤에 전체 시드를 3배 레버리지에 투입해야지라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분은 없었을 겁니다. 저조차도 감정은 마치 TQQQ 매수를 벌칙 게임에 당첨되어 어쩔 수 없이 벌칙을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시스템이 매매하는 것을 지켜봤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우리 대부분의 예상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 점을 인정하고 시스템으로 매매하고 투명하게 결과를 공유하는 게 이 채널의 목적입니다. 이제 다시 시장 전체로 돌아옵니다. 비트코인 BTC는 76,443달러로 플러스 0.79%, 그러나 일주일 마이너스 2.42%, 연초 대비 마이너스 13.93%. 위험자산 안에서도 빅테크와 암호화폐의 운명이 갈리고 있습니다. 금GLD는 플러스 1.5%, 일주일 마이너스 1.71%. 이란 헤드라인 한가운데서 금이 안 오르고 빅테크 어닝 한가운데서 빅테크 일부가 빠집니다. 단순한 위험 회피 vs 위험 선호 구도가 더 이상 안 통합니다. 캐시플로우 가시성이 가격을 결정하는 단계로 시장이 옮겨왔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의 백악관 마무리 발언이 시장 마감 직전에 끝났습니다. 인용하지 않고 그대로 옮기면 이란과 딜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딜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5분 안에 양가적 표현이 둘 다 나왔습니다. 시장이 이 발언에 별 반응이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시그널입니다. 시장은 이미 트럼프 협상 스타일의 진폭에 적응했고 가격은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잠시 멈춰서 있습니다. 오늘 밤 22시 30분 정규장 개장, 5월의 첫 거래일이자 4월 사상 최고로 닫힌 시장의 첫 후속 페이지입니다. 호르무즈, 빅테크 캐펙스, 애플의 새 CEO, 그리고 56년 만에 가장 단단한 노동시장 데이터가 한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시장이 이 4개 카드 중 어느 것을 먼저 가격에 반영하는지가 다음 한 주 흐름의 출발점입니다. 한국은 어린이날 연휴가 다음 주에 걸쳐 있습니다. 가정의 딸 연휴에는 너무 주식에 신경 쓰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447,250억 달러, 카펙스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어떤 식으로 가격에 반영되는지를 같이 분해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자리에 같이 있고 싶으시면 구독하고 알림 켜두십시오. 1만 달러가 16억 원으로 가는 길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